먼저 추진 성과 그리고 소개를 드리고요. 신규 버전 4.1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 및 목적입니다. 표준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은 요구에 의해서 구축이 되었는데요. 최적화된 그리고 표준화된 공통 개발 기반에서 그러한 요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기술 종속성을 제거해서 공정 경쟁의 환경을 마련하자 이런 요구, 그리고 중복 개발을 줄여보자는 등의 요구들이 있어서 구축이 되었습니다. 결국 국가 정보화 투자 효율성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중소 SI 업체들이 동일한 개발 기반 위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되었고, 공공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기반 환경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표준 프레임워크는 자바 기반의 시스템을 개발할 때 또는 운영할 때 필요한 기본 기능들을 표준화해서 미리 구현해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발자는 표준화된 개발 환경과 또 표준화된 실행 환경을 활용해서 업무 기능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중복 개발하지 않도록 253가지의 공통 컴포넌트의 재사용 가능한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7년 12월에 ISP가 수립이 돼서 목표 모델을 정립했고 2008년도에 1단계 착수가 됐고요. 2012년 말에까지 5단계 구축 사업이 4년간에 걸쳐서 완료되었습니다. 버전 1.0은 2009년도에 출시됐으니까 이제 13년이 되었군요. 표준 프레임워크는 공공 부문뿐만이 아니고 민간 부문까지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건수가 드디어 100만을 돌파하였고요. 오픈 커뮤니티를 통해서 꾸준히 전파되고 있고, 그리고 IT 생태계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있는 교육과 발주자 교육 통해서 지금은 13,000명가량 교육을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 맞춤형 교육으로 찾아가는 교육도 진행하였고, 해외 17개국이 표준 프레임워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신버전 4.1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버전 4.1의 주요 개선 사항입니다. 실행 환경과 개발 환경 그리고 공통 컴포넌트를 다음과 같이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했는데요. 개발 환경에는 구현 도구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로 소스 코드 생성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마이바티스 DAO 방식으로도 소스가 자동 생성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템플릿 중에는 심플 홈페이지 리액트 버전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행 환경에서는 스프링 5.3.20으로 패치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스프링 부트와 웹플럭스로 몽고DB, 레디스, 카산드라 등의 노에스QL 연계 예제를 추가했습니다. 공통 컴포넌트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연계가 추가돼서 총 253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딜락스 DBMS를 추가 지원하게 되었고, 또 3월부터 7월까지 있었던 그 GitHub 있죠? GitHub을 통해서 44분의 개발자들의 컨트리뷰션 참여가 있었고요. 그 중에 96건의 풀 리퀘스트를 적용했습니다. 작년 컨트리뷰션 미반영분이 130건 정도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개발 환경은 이클립스 4.23인데요. 실행 환경 4.1을 기본으로 탑재했고요. 그리고 그 맥OS 애플 실리콘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개발 환경 내에 도커 이미지하고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등의 이제 클라우드 관련 플러그인들도 추가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개발 도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발 환경을 실행하면 만나실 수 있는 로고입니다. 곡성감을 강조했고요. 지원되는 OS는 윈도우, 맥, 리눅스 등입니다. 개발 환경을 사용할 때 작업이 진행될 때마다 확인해 보는 것이 이 프로그레스 바죠.
프로그레스 바에서 잡의 순서가 막 진행 중에 막 아래로 표시됐다가 막 위로 올라갔다가 그런 적 있으시죠? 막 뒤바뀌어서 혼란스러웠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오래 걸리는 잡이 상단에 보이도록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잡도 하단에 추가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버깅 할 때 그 옵션이 하나 추가됐는데요. 프레퍼런스에서 그 run debug 항목에서 show debug values inline on text editor라는 옵션이 추가됐습니다. 이 옵션을 체크하게 되면 그 코드 창에서 이제 그 디버그 되는 밸류들 있잖아요. 한 줄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가지고 뭐 아래 소스 코드를 가리는 일은 이제 없을 겁니다. 디버깅 할 때 객체들이 굉장히 많으면 그 중요한 값을 찾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 라벨링을 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빨간색으로 표시되고요. 익스프레션 뷰에도 라벨링한 값에 대해서는 하이라이팅 되도록 추가되었습니다. 그 멀티플 텍스트 셀렉션 기능인데요. 그 기존에 이제 블락 셀렉션이라는 기능은 많이 사용하고 계셨을 텐데요. 그거와는 약간 다릅니다. 멀티 커서라고 불리는 이 기능은 그 에딧 메뉴에서 to 멀티 셀렉션 클릭을 하면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lt 버튼을 누른 상태로 마우스 커서를 여러 줄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우스 클릭을 하는 대로 선택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타이핑을 하면 선택한 그 여러 줄에서 동시에 타이핑이 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람다 바디를 메서드로 빼주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할 필요가 없는 간결한 내용일 경우에 람다식을 주로 사용했는데요. 코딩 하다 보면 재활용하고 싶은 경우가 갑자기 생깁니다. 그럴 때 이 기능이 유용하겠죠. 제 아래에 이제 마이바티스 아이콘이 보이시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갖고 그 CRUD 기능을 MVC 패턴의 소스로 자동 생성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기존의 마이바티스의 인터페이스 방식뿐만 아니고 추상 클래스를 상속하는 방식으로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액트로 개발된 심플 홈페이지 템플릿을 개선했고요. 그 JWT 인증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클립스 안에서 그 도커 이미지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툴이 추가되었고 클라우드 파운드리도 배포할 수 있는 플러그인도 추가되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갖고 CRUD 프로그램의 MVC 패턴의 소스로 자동 생성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기존의 마이바티스의 인터페이스 방식뿐만 아니고 그 뒤에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방식으로도 소스가 자동 생성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된 것입니다. 템플릿 프로젝트 중에는 심플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리액트 버전에 이제 많은 개발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컨트리뷰션도 많이 해주셔서 업그레이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리액트 18.2와 리액트 라우터 6.4로 업그레이드 했고요. 그 제이슨 웹 토큰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엔드 단에서는 그 REST API를 요즘 트렌드에 맞는 어노테이션으로 모두 변경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MSA 템플릿의 분산 환경 로그 분석 기능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일레스틱 ELK 스택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게 라이선스 전략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레스틱 서치가 더 이상 아파치 라이선스 2.0으로 신버전을 출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레스틱 7.10 이후 버전은 더 이상 이제 오픈 소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일레스틱 서치 7.10에서 파생을 해서 그 아파치 라이선스 버전 2로 오픈 서치를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게 됐고요. 로그스태시는 그대로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로그스태시에서 다양한 소스로부터 이벤트를 수집하는 건 똑같고요. 그 오픈 서치로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일레스틱 서치로부터 파생된 오픈 서치, 거기에 저장을 하고 거기에서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키바나로부터 파생된 것이 이제 오픈 서치 대시보드거든요. 그걸 통해서 시각화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개발 환경에서 제공하고 있는 MSA 템플릿을
클라우드 파운더리와 쿠버네티스에 배포한 대시보드고요. 중간에 있는 화면이 이제 MSA 템플릿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에도 배포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클립스 안에 도커 툴링과 클라우드 파운더리 플러그인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번에 실행 환경 4.1에 적용된 스프링 프레임워크 5.3.20은 이제 스프링 부트 2.7.0 버전과 호환을 갖게 되고요. 그 웹플럭스 기능이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이전 버전의 취약점들이 개선됐고요. 시큐리티에서는 그 LDAP 인증을 위한 그 Authentication Manager Factory가 추가됐고요. SAML 2.0 로그인과 싱글 로그아웃 XML 지원이 추가됐습니다. 그 스프링 배치는 시리얼라이제이션 메커니즘 기본값이 제이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으로 그 NoSQL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는 그 웹플럭스 예제를 추가했습니다. 그 몽고 데이터베이스하고 몽고DB, 그 레디스 그리고 분산 환경의 NoSQL인 카산드라 이런 DB와의 연계 예제고요.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리액터 네티가 기본 서버로 사용됩니다. 그 사용자 요청으로부터 비즈니스 로직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다시 리스판스로 반환할 때까지 어디에도 이제 블락킹이 걸리지 않는 구조의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 웹플럭스 예제를 추가한 후에 기존 MVC 방식과 성능 비교를 위해서 그 스레드를 늘려가면서 응답 속도를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그래서 RDBMS가 이제 왼쪽인데 RDBMS도 그 R2DBC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넘블락킹이 구현이 됩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그래프에서 빨강색이 MVC고요. 파랑색이 이제 웹플럭스입니다. 왼쪽이 RDBMS의 비교고요. 오른쪽이 그 NoSQL 상에서 MVC와 웹플럭스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RDBMS와 NoSQL 모두 비교해 보았더니 그 X축이 일정 스레드 수거든요. 일정 스레드까지는 성능 차이가 없더니 이제 100만까지 순차적으로 늘렸더니 응답 속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이제 뭐 웹플럭스가 그 넘블락킹 방식이기도 하고 또 한정된 리소스로도 리퀘스트를 이벤트 드리븐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웹플럭스라 그래가지고 성능을 막 빨리 해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잘 보시면 MVC와 웹플럭스의 성능이 동일한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 200 정도 되는데 이 구간은 무슨 의미냐면 스레드 풀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요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버 성능이 좋을수록 동일한 구간은 이렇게 늘어나겠죠. 만약 여러분이 이런 동일한 구간에 해당되는 시스템이라면 굳이 웹플럭스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MVC만의 장점이 있죠. 그 높은 생산성과 쉬운 디버깅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잘 이해하시고 스레드가 엄청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리액트 프로그래밍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7월이죠. 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공통 컴포넌트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연동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인터페이스 방식이 QR, NPM 방식인데요. 그 웹사이트에서 QR 코드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앱에서 그 QR 코드를 촬영을 하죠. 그러면 이제 중계 서버로 이제 신원 및 자격자를 전송하겠냐는 이제 동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사용자가 동의를 하면 신원 및 자격 제출 정보에 대해서 중계 서버 그리고 블록체인 서버에서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응답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공통 컴포넌트는 총 지금까지 이제 7개의 DBMS를 지원하고 있었어요. 오라클로 시작해서 뭐 마리아DB, RT베이스, 뭐 MySQL 등 7가지인데요. 이번에 이제 골드락스가 추가가 돼서 총 8개 DB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골디락스는 라이선스가 아파치 2.0이고요. 그 인메모리 아키텍처고요. 멀티스레드 구조가 아니고요. 그 공유 메모리 기반의 멀티 프로세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 프레임워크는 GitHub의 모든 소스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3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월에서 7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18명이 참여해 주셨는데 올해는 44분이 참여해 주셨고요. 240여 건의 의견이 수렴돼서 그중에 96건을 이미 반영하였습니다. 그 코드 품질에 관련된 이제 컨트리뷰션은 적극 수용하도록 했고요. 내용이 명확한 경우, 그럴 경우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여한 이제 일부 반영을 했던 것도 있었지만 미반영된 것도 있었거든요. 130건 정도. 예, 그것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 참여해 주신 모든 개발자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배포된 4.0,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4.1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 4.0부터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메인 버전이 5로 바뀌었죠. 그 JDK 베이스라인이 이제 8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미니멈 버전은 8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플럭스라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모듈 관련 기능들이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스프링 부트를 사용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작성하는데 이제 수월하게 됐고, 스프링 부트는 2.7.0이 마이너 버전이 되죠. 예. 나머지 버전들은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발 환경의 업그레이드 버전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개발 환경의 플러그인 업그레이드 버전 목록이니 이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클라우드 관련 플러그인들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추가를 하였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넘블러킹 그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이제 표준화가 필요하죠. 표준화를 해서 제공할 예정이고요.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 메시징 통합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스프링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는 경량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그 메시지와 그 이벤트 중심 아키텍처의 일반적인 통합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그 마이크로 서비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제 클라우드 스트림 프레임워크이죠. 그래서 이를 연계 통합 레이어에 이제 추가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도입하면 배치 프로그램 아시죠? 배치 프로그램이 이제 정적인 데이터를 그 대량의 데이터를 특정 시간에 일괄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 이거 추가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메시징을 사용하면 다음 일괄 처리 시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데이터가 도착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에 사용되는 주요 컴포넌트들을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화 하는 것인데요. 마이크로 서비스화 하는 것인데요. 연계 통합 테스트 툴 모니터링 툴과 모니터링 도구를 제공하는 등의 최신 동향에 대응하는 기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외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 지속 확산인데요. 지난달 이제 11월이죠. 11월에 이제 캄보디아 개발자들을 이제 한국에 초청해서 그 이론 및 실습 개발 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예. 앞으로도 국내외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의 발전을 기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신규 버전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